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9월 13일입니다. 좀 불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워낙 또 한반도 상황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오늘 제가 쭉 보니까 국내에서는 아직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말이 넘어가면서 보도가 아주 위축, 기존도 보도를 많이 안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 이게 미국에서 큰 일이거든요. 제가 오늘 쭉 살펴보건데,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로 몰리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일도 있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가장 이제 심려를 기울이는 부분이 뭐 다 추정입니다만은 북미 종전선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올 가을 겨울 내에 큰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자, 거기를 느낀 어떤 현재 기득권 세력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트럼프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블러핑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 채널을 꾸준히 이제 한국 문제만 해도 그렇죠. 노동자 근로자들 억류시켰다가 풀어줬다가 또 다른 거 요구했다가 뒤죽박죽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쭉 드렸는데, 제 채널을 아마 오래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트럼프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푸틴이 이야기한 대로 트럼프는 상당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진 현실적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 간의 분쟁이 생기더라도 그걸 해결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면 많은 게 풀려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뭐 형사법원이나 민사법원에 가더라도 문제의 해결의 기본은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중재자 입장에서도 물론 당사자끼리 이해를 하면은 법정에 갈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국가 간의 문제에서 어제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요? 그 괜찮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간에는 규칙이 없다. 예. 저는 좀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유사한 기회가 있을 때, 국가 간에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현재 국가 간이죠. 한 국가에서도 성취한 나라가 별로 없고, 항상 그것은 인간이 신이 되고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누가 얼마만큼 많이 올라가느냐, 그 차이가 우리나라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 국가 단위를 넘어서 국제관계, 국가와 국가 간의 상황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 다음 인류가 진보를 한다면은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 이 다극화 세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국가 간의 국제 질서에서도 규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누군가 규칙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세계에 뭐 기구들도 많고 유엔도 있고 다 그러시고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건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예요. 골목대장 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수많은 기관들은 뭐냐? 하수인이고 전 세계 여론을 마사지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고,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IMF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잘못해서 IMF를 맞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재명은 그것을 규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채널의 독자분들이시라면 느끼실 거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중차대한 남북관계 세계적 변화, 또 그리고 그게 더 붙여서 세계적 변화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세상이 바뀌려면은 사람들이 바꾸는 겁니다. 하늘은 그 틀을 마련해 줄 따름이에요. 마지막 결정은 해주죠, 하늘이. 근데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이 아무런 결정도 해주지 않아요. 결정을 내려줬는데도 모르고 지나가죠. 인간이 이런 큰 세계사적 변화에 있어서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뭘 고치고 어떤 건 더 북돋아야 될 건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큰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푸틴, 시진핑, 트럼프, 이제 우리도 곧 올라갈 거예요. 그 레벨에. 그다음 김정은. 그 사람들 입장이 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그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고, 불가피하게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면 거짓말을 하고 왜곡해서 보도하죠, 언론이.
예, 그러면은 옛날에는 언론이 틀어막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SNS의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제3의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도 그 수단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 수단을 가지고 있고 지금 행사하고 있는 중이죠. 몇 년째. 예, 이것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잘 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예, 이거는 제 일이 제 인생은 이렇게 흘러왔고 이게 제가 잘하는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 그렇지만 이게 시대가 안 맞을 땐 정말 힘들었습니다. 케네디가 냉전의 한가운데서 정말 이상주의적으로 현실의 힘을 무시한 채로 세상의 변화의 흐름을 무시한 채로 나만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러시아하고 신발을 바꿔 신어봐야 된다.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된다. 물론 그때는 또 이게 핵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화 타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암살로 이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공정하고 제대로 대접하고 이해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북 관계에서 지금도 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잘못하면은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남북 간에 풀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분단 자체가 외국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내부 인끼리 뭔가 접촉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당했잖아요. 그것은 바깥에서 이제 이것이 풀리려면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그중에 가장 큰 힘을 행사하는 것은 현재 트럼프다. 트럼프가 처한 입장, 그리고 미국이 처한 입장. 미국은 안 변하는 존재인가요? 우리한테 신과 같은 존재인가요? 남북전쟁, 우리 한국전쟁에 개입했던 약 80년 전에 그 미국과 그리고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끌었죠. 지금의 미국이 같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대중의 인상 속에는 같아요.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실상 안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는 경제학이며 인문학이며 사회학이며 과학이며 미국을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공부의 기회를 부여받았던 전문가들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현재의 세계의 상황 그리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 러시아의 상황,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돈뿌리하는 유튜버만도 못하게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인가요? 언론들하고. 예. 자,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오늘 제가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상당히 많았는데 벌써 초장의 시간을 많이 썼네요. 예. 자, 어쨌거나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찰리 커커. 제가 좀 전에 취지에 드린 말씀이 오늘 다 나와요. 하다 보니까 이것을 끊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끊어서는 또 될 일도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꺼번에 다 그냥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국내 언론이 이거를 보도를 저는 많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 이 사안은 트럼프에 유리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북미 종전선언에 유리한 쪽으로 국면이 형성이 돼요. 트럼프한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젊은 친구가 아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이미 발생한 일이라고 봤을 때는 또 그의 지향점이 트럼프의 정치적 지향점과 같다고 봤을 때는 그의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이제 사실관계하고 어떤 변화의 조짐들이 같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급해요. 예,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잡혔죠.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22살이고 유타주 워싱턴 시티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께 살인사건이 암살사건이 발생했던 곳도 유타 밸리 유니버시티인가 그래요. 유타 여기서 한 차 타고 3시간 정도 떨어진 같은 유타 출신의 사람이고 집에 갔는데 FBI에서 그 CCTV에 찍힌 사진들을 몇 개 올렸거든요. 그걸 보고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자수시킨 거예요. 그래서 잡히게 된 겁니다. 자, 그의 가족 사진인 것 같습니다. 예,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범인인데 지금 봐서는 그리고 최근에 멕시코에 여행을 다녀온 사진도 올라오고 그런 걸 보니까 또 그 애가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이거는 중산층 이상 수준 이상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부유한 편은 아니고. 예,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것 같고 이게 가족 사진이 맞다면 아들만 3형제 중에 맞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외국에서 떠들고 있는, 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영상, 주로 이 사람이 뭐 SNS에서 가져온 건데, 그 가족들. 몇 년 전에, 이게 유타 주립대학에서 4년 장학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32,000달러 상당에 달한다. 4년 장학 등록금 정도를 면제받은 것 같습니다. 32,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환율로 하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등록금을 면제받은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은 한 학기밖에 안 다녔고 그 사이 뭘 했는지 그 사이 애가 변한 거죠. 이 친구가. 변한 거고 지금은 무슨 테크니컬 칼리지 우리말로 하면 전문 기술학교 같은 데 다니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거 뭐 한 100여 미터 이렇게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총으로서 상대방의 목숨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부위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평소에 총도 많이 쏘고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다고 짐작이 되거든요. 미국 애들이라고 해서 누구나 총 다 들고 다니고 뭐 총 다 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총이 우리보다 훨씬 많기는 하지만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친구가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방향이 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건 가족들도 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관심도 많아졌고,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됐다. 누구를 싫어한다, 정오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부모들이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당국에서 보도가 되는 거니까 거짓말 아닐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할로윈 데이 때 찍은 사진인데, 이 오른쪽에 범인의 이제 테일러 로빈슨의 지금 복장을 보면은 코스튬이 트럼프를 깔아뭉개는 그런 코스튬이 트럼프예요. 여러분 보셔도 트럼프인 건 알겠죠. 예. 그래서 반 트럼프 진영 기치를 높게 걸고 있고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작년에 바이든 선거 때도 그런 걸 많이 했죠. 트럼프가 하면은 독재, 파시스트가 된다, 나치랑 비슷해진다.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이트 크라임이에요. 이 22살 먹은 젊은 친구가 여기서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하진 않거든요. 거기에 뭐랄까 동화가 된 거고 우리도 지난번에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인가요? 언젠가요? 어쨌거나 서부지방법원에 폭도들이 몰려갔을 때 어린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런 친구한테 총을 쥐어들면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도 다 쓸려간 거잖아요. 어디에 의해서인가. 그리고 이 보면 이제 위에는 다지 챌린지라고 이 친구가 이 차를 타고 그 학교에 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찰리 커크는. 그리고 제가 오늘 쭉 미국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는 파급력을 가진 인재예요. 그의 정치적 성향은 그래요. 약간 우파적인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폭력적으로 선동하거나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어떤 특정 누구나 어떤 출발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충청도에 태어났으면 평생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태어났으면 저처럼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말투도 그렇고. 전라도 태어났으면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앞으로 남북이 교류가 되면 북한 출신이라는 것도 평생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에 갇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찰리 커크는 그런 인물이었고 전과도 없고 폭력적인 것을 유도한 바도 없어요. 자, 그런 게 잘못 건드린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 그림 속에 보이는 이 차를 타고 일찍 도착해서 매복을 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이는 총으로 쏘았답니다. 마우저라고 독일제 총이고 이것도 아마 금액이 제법 되는 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트 액션이고 이렇게 볼트 액션이라는 게 한 발 넣고 당겨서 이렇게 쏘는 거 이거죠. 우리 제기경 총으로 많이 쓰는 거. 실제 총에는 스코프가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친구가 남긴 글인데 이 글을 어디에 남겼는고 하니 탄피에다 남긴 거예요. 얘가 총알을 4발 가져갔어요. 4발. 제 위에 노란색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이거는 한 발에 바로 이제 맞췄으니까 첫째 발에 탄피에 얘가 끌고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뭔 의미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능력껏 번역을 해볼게요. 벌지란 뭐 툭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거 튀어나온 거 봐봐라. 와, 이게 뭐지?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 밑에 아래 또 내용은 발사하지 않은 총알 3개의 탄피에 적혀진 내용이에요.
두 번째 거 보면은 헤이 파시스트 나 잡아봐 이렇게 이런 표현이고 세 번째 보면 오 벨라 치아오 벨라 치아오 이건 제가 찾아보니까 이태리의 노래 제목이더라고요. 벨라는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안녕이거든요. 치아오는 안녕이에요. 미국 사람에서도 막 쓰는 말이고 이것은 스페인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치아오 안녕이거든요. 아름다운 안녕인데 이건 노래 제목이고 2차 세계대전 때 이태리 레지스탕스들이 그 나치나 파시스트에 저항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파시스트 얘는 파시스트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죽인 찰리 커크는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자, 맨 마지막 총알에는 네가 이걸 읽었다면은 너는 게이다. 그리고 LMAO는 웃겨 죽겠네. 뭐 이런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자 성향 대충 아시겠죠? 어떤 성향인지 예, 종합해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정치적 폭력 사건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UFO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지금 불안한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문가나 국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저는 이미 한 10년 전에 이미 미국의 그 뭐라고 할까 실업자 숫자는 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그때부터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 해요. 근데 그게 올라오지는 못해요, 절대로. 나라의 운영의 기본은 뭐냐면은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더라도, 아니 숨기더라도. 미국은 그것도 안 돼요. 정신이 누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야, 혼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거죠. 손에 들린 건 총이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서로의 이해 폭이 짧아요. 얕아요, 되게. 그래서 규칙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게 무너지는 거죠. 그게 내가 힘이 있고 당신한테 갈라줄 게 있을 때는 그게 유지가 돼요. 근데 내가 좀 각박해지면은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얕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가 금방 부서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것을 보여드리는 오늘 이제 한 것은 보여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국을 잘 이해한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점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미국 8년 살았지만 이런 모습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본 적이 없다기보다는 8년 사는 것 갖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려고 해보더라도 저는 많은 것을 느끼려고 노력해본 축에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수십 년 살아봐도 우리나라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미국은 전체가 지금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미국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지금 프랑스 같은 데서 데모하는 거, 영국은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재정이 안 좋아졌는데 너희들이 나를 속였구나. 이놈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국민들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IMF 금부치 갖다 주면서 극복했는데 믿을 놈이든 못 믿을 놈이든 간에 우리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수준차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은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기의식을 트럼프가 갖고 있고 여태까지 그런 것을 절대 국민들하고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방끈 긴 사람들이 다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위를 지배하는 층들이. 그 자본은 지금 돈은 다 빨아먹었죠, 그동안. 그 와중에. 그리고 도망간다잖아요, 다른 나라로. 그게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밑에. 예. 그런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대중들은 뭐가 문제를 못 느끼지만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뭔가가. 자, 이 사안이 얼마나 큰 사안이냐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크커 MSNBC하고 CNN 하면 MSNBC는 600만, CNN을 보니까 1100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미국은 인구가 지금 3억 6천, 3억에 4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6천, 5천 몇백만이잖아요. 근데 MBC나 SBS 보면은 600만 가까이 돼요, 구독자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한 그런 인터넷에 대한 감수성이 미국 사람들 훨씬 높다. 아마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가 제법 되는 나라로서. 자, 그게 우리의 어떤 변화의 동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같은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똑같은 방송을 한다 그러면은 대접을 훨씬 더 못 받을 거라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MSNBC는 큰 것이고 CNN과 더불어서 트럼프에 되게 대항하는 그런 언론사죠. 여기서 커크 암살 후에 이게 그림 속 오른쪽에 보는 남자 이름이 매튜 다우드고 MSNBC 정치평론가인데 그가 한 발언 때문에 SNS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덮으면 되죠. 신문 보고 결정할 시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문 보고. 예. 그러면은 언론이 통제하면 끝이죠. 지금 안 그렇다는 거예요. SNS가 난리가 났기 때문에 MSNBC 사장이 이 사람을 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어느 정도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해고가 됐느냐.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이와 유사한 이보다 심하면 심했지 우리는 총이었고 덜 폭력적이기 때문에 말을 험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희한한 말 많이 있었죠. 자, 그거 한 말을 잠깐 볼게요. 여기 찰리 커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아주 주도적인 사람이었다. 헤이트 스피치, 특히 젊은 층한테서. 예, 일단 그를 비난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봐서 그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그 외 범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가 지금 주위를 돌면서 그가 만든 그 기구 있잖아요. 단체 이름이 뭐였지? 터닝 포인트 뭐 있고 터닝 포인트 뭐 있고 그래서 방송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2-3천 명의 청중을 모아놓고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말씀드렸죠. 옛날에 뭐 안철수, 뭐 박경철, 시골에서 박경철 이런 사람들의 콘서트 이런 거랑 비슷하게 했던 거예요. 거기다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했고 그다음 정호설은 생각이 정호설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뉘앙스를 잘 보면은 그가 정호선 생각과 말을 계속 표현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주위에서 그에 대해서 비슷한 정호선 행동으로서 맞받아쳤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난리는 기준이에요. 그가 죽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탄받아서는 당연히 지탄받을 만한 내용이죠. 예. 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 같았으면 이런 게 됐을까? 그가 잘렸을까? MSNBC가 사과를 했을까? 사장이 사과했어요. 예. 자, 이것은 대중의 힘이 세졌다. 그건 SNS,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 네팔 정부 무너진 것도 그거죠. SNS 닫아서, 유튜브 닫아서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의 힘도 이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상대적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 힘이 센 나라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중이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가장 준비된 곳이 현재로 봐서는 SNS가 정치적으로 가장 잘 많이 활용되는 나라가 그런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은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가 한 20-30년 전에 예상한 것처럼 미국에 있던 현재의 주도력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가는데 동경으로 갈지 중국으로 갈지 한국으로 갈지 잘 모르겠다. 예전에 소개해드린 자크 아탈리의 책에 그가 몇십 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30년 전에. 이제는 뚜렷하죠. 한국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제 기준, 이런 거 동의하실 겁니다. SNS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우리 대중이 그만큼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배층 대비해서. 전문가들도 튕겨내잖아요. 자, 그래서 SNS에 폭발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해고로 이어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 파급 효과가 지금 미국에서는 큰 겁니다. 자, 이제 또 더 이상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모레부터 월요일부터 지금 보도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에서 이걸 심층 분석하지 않는다. 이 추이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이 사안에 이러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의 힘이 붙고 있어요 지금. 예, 이게 이것은 천재이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안타까운 죽음의 희생이 그가 트럼프의 정치적 동지였다면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공격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우크라이나전을 건너뛰어서 북한하고의 대화를 열려는 그런 낌새를 미국 기득권이 눈치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조기를 개항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전국 관공서에 이야기를 한 건지 백악관에만 이야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찰리 커커가 공인이 아닌데 아직 그 체포 저기 뭐야 암살범고도 체포 안 되고 이유도 안 나왔는데 그를 위해서 나라 전체에 조기를 걸라고 한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은 좀 있거든요. 어쨌거나 오늘 나온 걸 보면은 위에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죠. 군인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애도하면서 밑에는 벤스 부통령까지 나섰어요. 저희 관이 유타에서 옆에 주인 아리조나 피닉스로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아리조나 피닉스에 그 찰리 커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던 터닝 포인트 USA 그 본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 행동들을 볼까요? 위의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헤그세스죠. 국방부 장관의 언급입니다. 왜 미국 군 내부에서 이 죽음을 지금 비난하는 아까 MSNBC는 되게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고 잘 죽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잘 죽었다 이런 식으로 SNS나 이런 데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군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오늘 해병대 누군가가 하나 잘렸어요. 잘리고 그게 후속으로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을 내가 아주 깔끔하게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바로 자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완벽하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트럼프도 이런 이야기 했죠. 이것을 100% 활용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트럼프한테 유리한 국면이 형성이 됐어요. 일단 CNN하고 MSNBC 여론을 주도하는 반 트럼프 여론을 주도하는 그들이 지금 엄청나게 위축됐거든요. 아까 특히 그 MSNBC 정치평론가 해고되는 부분. 예, 참. 미국 대중들은 체계적으로 생각을 모아서 이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아까운 젊은이의 아까운 죽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유타주에는 사형 제도가 있는 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소란이 났어요. 미 하원인데요. 여기서 공화당 쪽에서 뭐 이렇게 회의 오늘 뭐 하여튼 그 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묵념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안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큰 소리 치면서. 그랬더니 이게 잠깐 나오죠. 너희들이 이걸 초래하지 않았냐. You all caused this. 너희 전부가 이런 일을 책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좀 이따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똑같아요. 트럼프가 작년에 암살 위협에 여러 번 노출됐을 때도 바이든 쪽에서 나를 정치적으로 계속 나를 우리말로 하면 넌 빨갱이다. 넌 죽어야 된다. 우리도 그런 경험했잖아요. 지금 이재명에 있어서 이재명 지금도 범죄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아닌 거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주요 사안에 대해서. 자, 그런 자가 그런 이재명을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죠. 그 사람은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연습까지 하면서 칼을 개조까지 하면서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 22살짜리가 뭘 알겠니? 너희가 계속 그런 걸 퍼부으니까 그랬다. 트럼프 암살 시도가 있을 때도 똑같았다. 낚이는 건 젊은 애들이 낚인다. 총 들고 간다. 실행에 옮긴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자, 트럼프가 여기 관련해서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틀 전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통령이 뭐 발표를 하고 백악관에서 올리는 영상 이런 거 인기 없어요. 인기 없어요. 우리도 보면 KTV 같은 데서 대통령 동정하는 거 보면은 문재인 때 뭐 행사 멋지게 하고 이러면은 한 10만, 20만, 30만 정도까지 보는 건 제가 봤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가보면 훨씬 적어요. 우리 거보다. 예, 이게 그들의 이제 정치적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영상은 예외적으로 물론 폭스에서 올린 거지만 257만이나 봤어요. 대통령이 연설한 걸 257만 명이나 봤다니까요. 자, 핵심 내용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이게 한 4, 5분 되는 내용인데 극좌, 영어로 radical left가
찰리 커크를 파시스트나 나치로 낙인을 찍었다. 아까 탄피에 적은 글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젊은 애들이 총을 들고 그런 짓을 벌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이러한 매도하는 것이 크게 주요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기획을 해서 누가 죽이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쟤를 좀 죽여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다 나라에. 지금 우리 언론도 상당히 그 부분을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왜 저렇게 희한한 짓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안 하고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고 그들도 모르고 자, 이런 테러의 기본적인 이유가 됐다. 계속 비방하니까 그 비방을 사실로 믿어서 이재명 살인하고 똑같죠. 살인 시도랑. 자, 여기서 대박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MSNBC와 CNN을 가가지고 쭉 살펴봤단 말이에요. 오늘 이 기사가 뜬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거는 보셨을 거예요. 존 볼턴, 과거 트럼프 일기 때 북한과의 종전선을 마지막에 털었던 사람. 그때는 트럼프가 이 내각을 장악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그게 아마 1, 2주 전의 일일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 기사가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존 볼턴의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서라고 저는 이제 번역이 되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공개가 됐다. 그것은 위에서 누가 풀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좀 새카맣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방송을 보면은 해당 방송을 보면은 누군가 다른 리포터하고 기자랑 전화로 연결을 했어요. 화상으로. 그런데 그 기자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떤 소스를 통해서 들었다. 그 감춰진 내용이 뭔지. 그건 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싹 다 지워놓고 공개할 이유 없는 거잖아요. 왜 압수수색 영장이 요청을 했고 2명의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오케이를 했는지 그걸 또 그런 식으로 흘리더라고요. 그건 위에서 흘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트럼프 때 일기 때가 아니라 바이든 때. 그때는 존 볼턴이 핵심 직위에 있지 않았겠죠. 이것도 애매해요. 아마 적성국과 제한적인 정보를 교류한 이메일이 발견됐다. 라는 강력한 신호와 간접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판사가 그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래 보인다라는 게 보도 내용이에요. 이걸 왜 오늘 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북한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자, 너 되게 혼란스럽지? 우리의 방점은 이거야. 이거 대단한 바둑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수를 정도로 내다보고 찍는 거예요. 너 되게 혼란스럽지? 자, 북한이 트럼프가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공개했잖아요. 서로 까발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 통해서 트럼프 일기 때 특수부대 C를 북한에 보내서 도청을 위해서 보냈다가 민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살해하고 돌아갔다. 그래서 까발렸잖아요. 북한이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갈 건 그거다. 이 혼란은 나한테 유리하다. 그것을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타임즈 오브 인디아, 인도에서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쓴 제목이죠. 제가 대충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한국인 억류에 대해서 트럼프를 강력 비판했다. 톨치했다라고 되니까 영어로 톨치했다면 불로 막 끄슬렸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강력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러면은 트럼프의 작전, 제가 쭉 말씀드리던 논조에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트럼프의 작전은 되게 성공이에요. 블러핑이잖아요. 자, 그 위에 미국의 향방에 대해서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자본가 그룹에 대한 관심을 얻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일단은 저쪽에서 먼저 꼰질런 느낌이 들거든요. 기득권 세력들이 군산복합체 딥스테이트에서 자본가 그룹에다가 나는 한국하고 별 상관없어. 거기다가 지금 찰리 커크의 살인건이 벌어졌죠. 현재 미국이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 디텐션 응용한 거, 그것도 저는 그쪽 작업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트럼프가 수습하는 걸 힘들었죠. 그 과정에 이 암살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커크에. 자, 그러면서 다시 강한 입장을 다시 취했어요.
자, 그 무역 협정 사인하자고. 근데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고 있지도 않아요.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엎치고 덮치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 대한 입장은 모호해요. 일단 강경하게 한 거예요. 누군가 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룹이 봤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전체적으로는 한국이 부정적으로 대한 거다. 한국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 언론도 많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이간질하는 차원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트럼프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위에 봤을 때 한국이 정말 화났구나. 인도 언론이 보기에도 한국이 화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한테 대든 거잖아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유택의 자본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한국하고 뭘 하려고 그런다는데 그건 아닌 모양인데 저 사이가 틀어졌는데 완전히 저 조그만 나라가 우리한테 뭔 소리를 해? 우리가 아무리 뭘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심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성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북미 종전선언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한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무리수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한테 도발을 해라라고 요청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또 이스라엘 세력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한국에 응유하고 한국의 근로자들을 그래서 한국과 트럼프 사이를 갈라놓고 이재명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도발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런 예측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저기는 러시아가 좀 나서야 되겠다. 중동은 왜 중동은 러시아를 더 신뢰하고 있으니까 힘으로 틀어 막아야 된다. 자, 그 전체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 한가운데서 찰리 커크의 죽음이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국면은 트럼프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됐다. 자, 이 내용 볼까요? 아랍에 있는 그 아랍 무슨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 조직체에서 뭐 주요 국가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러시아 소치를 찾아갔고 소치에 지금 라프로프 러시아 외상이 와서 지금 사진을 찍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요. 영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랍 국가들이 미국을 버렸다라고 돼요. 덤프했다고 됐어요. 덤프 트럭의 그 덤프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트럼프가 카타르를 배신한 이후에. 그리고 다른 밑에 내용을 보면 배신이라는 단어보다 그걸 쓰고 있어요. 이중적인 태도. 그래가지고는 이중적인 태도인데 그게 배신하고 같은 동의어로 써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너희들 지켜줄게 이렇게 해놓고 사실 뒤로는 이스라엘을 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 태도가 배신하고 동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러시아가 해주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좀 더 폭력적으로 변한다면 러시아가 개입할 것이다. 이런 신호를 준 거죠.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예요. 해결을 하려면. 여기서 그 가운데서 가지치기가 막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들불처럼 번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과의 관계 이간질하고 중동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세상의 관심이 다분히 과거로 돌아가는 거구나. 전략 위주로 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형성되기를 바랬지만 찰리 커크의 안타까운 소식은 결과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고 단속이 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미국 내부도 그렇고. 그것 또한 트럼프와 기득권 세력이 관심을 끌고자 하는 그 공통의 그 세력들한테도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호를 많이 줬다. 그리고 사실 우리 쪽에서는 미국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다. 현재의 우리 정부는. 북한도 흔들리고 있지 않다. 그래서 존 볼턴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되는 사실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는데 이미 압수수색 됐으니까 그 내용을 희한하게 꼬아서 공개한 것은 당신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데 내 뜻을 이해해줘서 고맙다. 저는 거의 이런 신호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